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이고요. 저는 심리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린이집 만 1세 반에 이제 30개월 접어든 여자아이, 오늘도 예명을 붙였는데요. 루이의 부모님께서 고민하시는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이 많은 아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루이는 아기 때부터 낯선 환경과 변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유독 많은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친척이나 가족들, 엄마, 아빠, 친구들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또 놀이터에서 귀엽다 해주시는 어르신들께 민망할 정도로 아는 척을 거부하고 울며 엄마 아빠에게 안기기는 기본이고요. 어린이집 첫 등원 때도 엄마 무릎에만 앉아 떨어지는데 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매주 가는 교회 모임에도 만날 때마다 새로워져서 낯을 가리고 처음 가는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도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가림이 많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이 더딘 편이어서 아이의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기다려줘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과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안겨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내면서 울지 말라고, 괜찮은 거라고 타이르고 떨어뜨려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가 더 소리를 지르며 울고 매달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교회 아기 학교를 신청해 매주 한 번씩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 걱정이 절정에 다다랐던 건지 엄마와 내내 함께 있는데도 놀이나 프로그램마다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뭐든지 엄마가 하라고 하고, 옆에 앉히려고 하면 소리 지르며 거부하고, 그러는 통에 저도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나 인터넷 글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불안이 많은 아이에게 불안을 낮추려면 아이 마음을 잘 읽어주고 최대한 아이를 기다려주며 천천히 접해보도록 권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제 아이는 마음을 읽어줄수록 그 두려움의 표현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또 아이를 기다려줄수록 기다림의 시간만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어느 정도 불안을 극복하도록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을 주어서 부딪히게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사실 제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셔서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도 요즘 정말 고민입니다. 아, 힘드시겠네요. 네.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우리 어린이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응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였던 기억이 있어요. 네. 처음 어린이집에 등원 시작했을 때도 교실에 들어설 때 엄마 무릎에 바로 앉아서 엄마를 왜 마주보고 앉는 자세 있잖아요. 네, 네, 엄마만 보이도록. 네. 그렇게 앉아서 힐끗힐끗 되게 교실을 오래 둘러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이제 혹시라도 교사랑 눈이 마주치면 다시 얼른 엄마 품에 얼굴을 묻거나 눈을 피하기도 하고, 또 교사가 다른 친구 놀이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상호작용하느라고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이제 다시 고개 들어서 교실 보고 교구 관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이제 엄마 무릎에만 있지는 않고 일어나서 장난감 만져보거나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 그렇게 일어나서 놀잇감 만지러 갈 때도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손길도 이제 한 번 만지면서 교사 보고 또 한 번 만지면서 엄마 쳐다보고 이렇게 약간 괜찮은지 확인을 받으려는 그런 표정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오는 어린이들도 한 등원한 지 2-3 일차 정도 되면 잠시라도 이제 어머님 인사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요 하는 시간을 갖긴 하는데, 우리 친구는 그게 한 6 일차 정도에 처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인사하고 나가시니까 큰 소리로 울기는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쪼끔 예상과 달랐던 건 문 밖을 나가려고 한다거나 막 엄마를 붙들고 매달리거나 이제 이런 강한 좀 적극적인 표현은 예상보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음, 엄마가 나가시고 나니까 울면서 담임 선생님 옆에 딱 와서 앉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사 옆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거나 뭐 이제 물어보거나 할 때만 이제 반응 보이면서 선생님이 주는 놀잇감만 가지고 놀려고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좀 인상 깊었고요. 인제 예상보다 그다음 날 정도부터는 문 앞에서 헤어질 때 크게 운다기보다 얼른 그 담임 선생님 옆자리 가는 거. 그래서 옆자리만 앉아서 놀이하고 탐색하고 이제 이렇게를 한 2-3주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실하고 선생님에 대한 적응을 좀 마치고 한 2~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놀잇감 찾기 위해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선생님 옆에만 앉아 있던 우리 루이가 좀 친구들 옆에 가서 앉아서 놀기도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뭔가 하고 싶거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교사한테 와서, 하고 싶은 것도 허락을 구하는 듯하는 표현, 그다음에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듯한 표현,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아이 표현에 이제 공감하고 확인해주는 표현 해주시는데, 이제 처음보다 점차 좀 적극적으로 막 확인해주고 다가가서 알아봐주고 하는 거에서 조금씩 이제 선생님이 그냥 약간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정이나 뭐 확인했다는 눈짓이나 요런 것 정도로 조금씩 가볍게 답을 좀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확인해 주시는 부분을.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눈빛이나 표정으로만 아는 척을 해줘도 이제 다시 놀이하면서 놀이에 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그때부터는 좀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2학기 들어서고 우리 루이도 이제 말이 많이 늘고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그렇게 돼서 친구들과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모습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놀잇감 뭐 또 주고받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친구한테 이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요즘 달라진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조금 눈에 띄게 자주 보이는 건 이제 그런 교실 안에서의 지켜야 되는 약속이나 규칙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교실에서는 뛰는 건 안 된다라던가, 블럭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어떤 놀이 매트가 좀 정해져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책을 다 읽으면 정리하고 또 가져와야 되는 규칙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루이 본인이 잘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 친구들이 그걸 잘 하는지, 선생님한테 뭐 "누구누구 뭐 정리 안 했어." 뭐 이제 이런 음. 듯한 표현을 한다거나, 친구한테 가서 "그건 안 돼, 안 돼. 여기 아니야." 막 이렇게 네. 쫓아다니면서 거의 네. 잔소리하듯이 알려주는 모습? 말도 이제 조금 트인 거군요. 그쵸. 이제 한 2~3 단어 붙여서 또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게 돼 네. 가지고 이제 고런 표현들이 요즘에는 좀 눈에 띄는 우리 루이의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사연을 받고 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난 저희가 가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 우리 루이랑 엄마 아빠가 일정이 조금 늦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친구들이 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을 때 도착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루이가 평소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활동이었는데도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엄마 품에 딱 붙어서 이제 마치 학기 초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 뭐 나는 물을 달라. 아빠가 그림을 그려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짜증 내면서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난감해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심지어 이제 거기서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루이를 좀 진정시키고 달래주시느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사탕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쪼끔 진정되어 갈 때쯤에 하필이면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또다시 이제 엄마한테 매달려서 "나는 안 간다. 뭐 사탕을 더 먹겠다." 막 이렇게 요구하고 계속 뭔가 징징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투정을 많이 부리니까 되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부모님이 요럴 때 시간 맞춰서 쪼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음. 이제 우리 루이 같은 경우 원에서도 쪼끔 미리 공간에 대해서 살피거나 이제 좀 탐색할 시간이 있다거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어떤 계획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하면 거부하는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굳이 그렇게 이제 이동을 프로그램 따라 하지 않아도 이제 루이의 마음을 쪼끔 확인해 주고 알아주고 나서 움직이셨으면 음. 이제 '루이가 쪼끔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에 이렇게 루이한테 미리 맞춰서 준비할 수는 없기는 하지. 그리고 루이 리듬대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기다려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고민 사연을 부모님께 받고 저도 참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요, 아이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뭐 공감해 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기다려 주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의 마음을 알고 나면 좀 부딪혀 보도록 기회도 주고 경험을 유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똑같이 공감을 해 주고 나서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다. 과연 어떻게 다른 거고 도대체 이런 아이한테는 뭐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부모님의 고민 사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좀 부딪히게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고민입니다라는 부모님의 사연이었거든요. 부모님 이제 네, 고민하시는 네, 부분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부딪히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네.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드니까 이게 사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거지? 이게 제가 잘 느껴져야 이것을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 텐데 네. 저도 이 두 가지가 그래 다르긴 분명히 다른데 네. 이게 어떤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 두 가지가 사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다른 건가?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이게 참 알고 보면 어려운 사연이라기보다는 되게 세밀한 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 기다려준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특히 어머니가 이제 사연에서 뭐 유튜브나 인터넷 글을 보면서 불안을 낮추려면 마음을 잘 읽고 기다리고 천천히 해라 라는 글을 봤다고 얘기를 하시죠? 네네.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죠? 교회 아기학교나 가을 소풍 등에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앉히려고 하거나, 네네네. 네. 소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그려보라고 그러고 이러셨잖아요. 그쵸. 네. 괜찮아. 다들 하잖아. 너도 네. 해보자. 이러셨겠죠. 네가 지금 불안해하지만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심지어 너에게 아주 즐거운 일이고 유익하기도 해. 맞아요.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 어머, 너무 네. 정확해요.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루이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지만 네. 이건 진짜 아이의 마음을 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전혀 못 읽는 거고요. 네. 심지어 못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부정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된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 말해 주셨지만 괜찮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니까요? 할 수 있다. 그렇죠. 해봐라. 너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네. 아이의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 이 내용이 아주 디테일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괜찮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괜찮다가 구체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처음 등원에 엄마 품에 안겨서 관찰을 했어요. 네. 그거는 여기 괜찮나? 이런 마음이에요. 네네. 두 번째, 이제 엄마도 보고 교사도 보면서 장난감이나 교구를 만져봤어요. 네. 해도 괜찮나? 이런 거예요. 네. 세 번째, 울긴 하지만 바로 교사 옆에 앉았고 주는 놀잇감을 갖고 놀았어요. 세 번째가 이 사람 괜찮나? 이거예요. 네 번째, 어느 정도 적응되고 나서 이제 알려주듯이도 말도 하고 이러는 거. 네. 허락을 받고 하던 거. 내가 괜찮게 하고 있나? 이런 걸 물어보는 마음인 거예요. 네. 자, 다섯 번째, 2학기가 되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러지만 규칙에 대해서도 예민하면서 친구들한테 잔소리도 하게 되는 거. 네. 친구들이 괜찮게 하고 있나? 를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이의 마음이 좀 세밀한 차이가 이해되세요? 괜찮나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이제 5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지만 또 다르네요. 말하고 있는 게. 네. 네.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되시면 진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고민이 어렵게 느껴지신 건 질문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질문이요? 네. 원장님은 기다려주기, 부딪혀주기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신 거고, 네. 어머님은 아이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불안감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마치 모험가나 등산 가가지고 외길 낭떠러지에 아래는 내려다보지 말고 올라가야 내가 산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루이의 불안감은 그런 상황의 불안감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5가지 상황으로 설명드렸죠. 어떤 불안감인지. 네네. 괜찮나로 설명되는. 네. 이 아이의 불안감은 해소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말 그대로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풀어가지고 그 실체를 확인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이집에서는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첫 번째, 여기 괜찮나? 했던 거. 아무 일도 안 생겨를 알면 해소될 문제예요. 그쵸. 특히 선생님이 친구들과 그냥 놀았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해도 괜찮나? 이거는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았어? 괜찮아? 를 알면 해소되는 거예요. 그쵸. 세 번째는, 아, 이 사람 괜찮나? 이게 나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급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나도 너 천천히 알아갈 거야. 이런 느낌이면 얘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괜찮게 하고 있나? 이런 건 이제 뭐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표현도 해주시고 이후에는 뭐 가볍게 눈짓으로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괜찮게 하고 있는지 확인만 해줬더니 괜찮아졌죠. 네네. 다섯 번째, 친구들이 괜찮게 하고 있나? 요건 조금 얘기가 다른데, 네, 요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해요. 아, 네네. 이따가 나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머니도 소풍이나 교회 아기학교? 네. 뭐 이런 데서 해보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이 재밌게 하셨으면 되세요. 선생님이 그냥 다른 친구와 놀이를 했던 것처럼요. 네. 아니면 그냥 함께 관찰만 하셨어도 돼요. 아, 아마 이 친구가 어머님이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림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재미있게 하는 걸 보면 그냥 계속 관찰하다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반응 보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함께 즐기시면 돼요. 그냥 너 해볼래?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를 더 위축되게 할 거예요. 그런 건 아, 마치 큰일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소풍같이 아버지까지 함께 계시다면 두 분이 즐기시면 돼요. 네. 루이한테 자꾸 뭘 해보라고 할 게 아니고 아, 엄마랑 아빠가 그 활동을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 그 활동을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안 하면 그 안 하는 부모님을 붙잡고 얘가 이제 그거에 숨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집중하게 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네네네. 그리고 아마 이 아이가 그렇게 관찰하고 본 것 중에 흥미가 있고 재밌어 보이는 게 있었다면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그걸 해보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신 거 없나요? 집에서 그런 모습들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원에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요?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교구, 이제 주제 관련된 활동들을 준비해 오시면, 우리 루이는 이제 좀 안 하겠다 하는 편이에요. 네. 처음에는. 대부분의 것들을.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루이는 선생님하고 같이 보자, 구경하자, 친구가 뭐 하나 보자, 이제 요런 상호작용 주로 해주시는데,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뭐 오후가 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그걸 한 이틀 하고, 3일째가 된다거나 할 때, 조용히 이제 그거 교구 이제 어디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하자고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선생님이 했던 혹은 친구가 했던 어떤 재밌는 놀이 방법을 해보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봐달라고 한다거나,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네. 뭔가 해보자 이러면서 엄마가 이거 해줘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하는데 엄마가 모르시니까 다른 데서 한 게 뭔지를 그쵸.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네. 이 친구가 관찰하고 자기가 흥미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까지는 못하겠고 자기가 안심이 되는 장소나 사람 앞에서 이제 그걸 해보려는 마음이 되는 거죠. 네. 자,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줬었다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죠. 기다려준다는 건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으면 그냥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일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혹시 안 드세요? 들어보니 알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다 구분해서 아이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읽어주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머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진짜 한 명의 내담자를 심리 상담 해드리는 마음으로 루이의 마음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걸 어머님이든 원장님이든 이렇게 못하면 잘못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밀하고 훨씬 많은 단계로 나눠서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고, 어머님이나 원장님이나 보호자분, 네. 어떤 뭐 교사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내가 그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아이를 대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모르지만 아이는 더 세밀한 불안을 느끼나 보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시 기다리라는 말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고 기다리라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아이를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 완전히 다른 거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 불안감의 에너지를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보세요, 괜찮아 라고 하니까 더 난리 난다고. 맞아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그냥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선생님께서 첫날 다른 친구들과 놀아주셨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그냥 그래, 또는 눈짓으로 고갯짓으로 말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가벼운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막상 다들 별 관심이 없어하는 걸 확인하면 괜찮아져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면 다시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 되면서 아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했다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이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저 설명을 못한 걸 드리면 5번에 친구들이 괜찮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일이 그럴 때 너는 뭐가 재밌었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차라리. 그래갖고 자기의 관심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는 거, 자기가 즐기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나 이거 잘하네? 라는 기분이 드는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잘할 수 있네? 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틀리게 하고 있는 것도 불안해서도 하지만 나름 자기가 주목을 받거나 또는 비교해서 내가 더 근사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마음도 있어서 하는 거라서 잔소리하는 게 참 마음이 다채롭고 재밌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도 일정 부분 그런 고민을 써주신 게 기다리면 기다려줄수록 이런 기다리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 같다. 아이가 나아지는 건 안 보이고 이런 얘기 해주셨고 저나 교사도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 아이의 속도를? 이제 그게 이제 엄마의 기준, 교사의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였구나. 그 기다림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우리 아까 아이가 이제 5가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셨던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 아이가 뭐에 대해서 계속 괜찮은지 보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제 생각 혹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주 뭐라 그럴까요? 쪼개서 고민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주 세분화해서 이 아이는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구나.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도와주는 혹은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 말고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아이를 따라가면서 그걸 맞춰가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기다릴 때는 교사나 부모가 그냥 시간을 좀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 다른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이해하신 것 같긴 한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걸 여전히 제가 느끼는데 그걸 다 이해하실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맞아요. 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까지는 아셨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사람의 내담자를 대하듯이 이 마음의 단계와 이 성향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분리해서 분석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해주는 수 있는 일이지 일반적으로 이 아이와 지내면서 이걸 하려고 드시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와 이걸 일상에서 할 수 있냐? 그럼 못해요. 제가 딱 마음 먹고 자 지금부터 상담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특히 이 루이가 마음이 이렇게 세밀하게 단계가 많겠구나.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보기에 한 걸음이면 될 일을 이 한 걸음을 왜 못 내딛지? 라고 느껴지실 때 이 친구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반의 반보씩 쪼개가지고 가는 거를 다 해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 네. 라는 정도의 다르구나. 네네. 라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가 모르는 먼 길이 있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라고 제가 아까 질문에 여쭤봤는데, 충분함이라는 게 없겠네요. 충분함이라는 걸 어른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요? 어머니 질문이 만약 이거라면 얼마나 기다려주는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활동을 엄마가 즐기세요. 그 활동을 어머니가 못 즐기실 것 같으면 같이 관찰을 해주세요. 그냥 하라는 말을 하질 마세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네네. 왜냐면 보세요. 아까 아이의 행동은 관찰을 길게 해요. 그리고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해본다니까요. 그때 같이 즐겨주시면 돼요. 네. 그거를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그러면 친구들이 재밌게 하는 거를 보면 돼요. 엄마 아빠가 그 활동을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슬쩍 와서 하나 이렇게 보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반응해 주시면 돼요. 넌 여기다 놓고 싶었어? 너는 여기다 이거 그리고 싶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었다는 듯이 받아주시면 돼요. 아유,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라거나, 아유, 이제 루이 해보려고 그러네. 라거나, 이거 보세요. 라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확 도망갈 거예요, 또. 네네. 예, 그렇게 주목받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쵸. 그 기다려준다는 말 또는 읽어준다는 말, 마음을.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웃기긴 한데, 네. 내가 이해를 못하겠구나, 다. 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게, 그쵸, 결국은. 그쵸. 네. 네. 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선생님하고 지내는 과정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걸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보실 수도 있고,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